자, 2번은요,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사장이 여러분을 호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현재 막간 목적사가 뭐였어요? 난민구였죠. 난민구 이외에 문화예술 사업을 이제 하고 싶다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정관의 중요성을 여러분 얘기한 건데, 여러분 공익법인의 사실 핵심 서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정관이에요. 정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공익법인의 이해관계자들의 공익법인의 운영에 대한 약속이 정관이죠. 그래서 정관에 따른 목적 사업을 해야 되고, 정관에 따라 이사 선임을 해야 되고, 정관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정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자, 검토해야 될 사항이 뭐냐? 첫 번째, 정관을 얘기하는데 민법에 보면은 이 정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정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되죠. 어떤 법인은 설립할 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법인도 40조 1호 5호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작성해야 된다. 똑같은 내용이죠. 정관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공익법인법은 정관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되죠. 그만큼 정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근데 앞선 사례에서는 정관의 주요 목적이 난민구호인데 문화예술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정관은 왜 중요하냐? 이건 저희 공익법인 협회의 정관입니다. 저희는 실무자 교육하고 있고, 법령 연구하고 있고, 책자 발간, 그다음에 회계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등을 하고 있죠. 실제로 주무관청에서 감사를 나옵니다. 제가 실무자 할 때 감사 받을 때 받은 공문에 있는 내용인데, 자, 뭘 보겠냐면은 정관 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관 대비 부진한 사업이 있는지, 이거 두 개를 본다는 거죠. 정관에 없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목적 사업 외에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관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지출은. 그리고 정관에 있는데 사업이 부진하다 하면은 부진 사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 정관에 사업 내용이 있는지를 일단 봐야 될 거고, 만약에 몇 년 지나도 우리 정관에 있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정관 개정을 통해서 그 사업을 삭제해야겠죠. 그게 정관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정관에 있는 사업이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 세법에도 나와 있어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인데 시행령 제38조. 여기 보면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3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직접 공익 목적 사업이 뭐냐? 직접 공익 목적 사업은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 주무관청의, 우리 공익법인의 관리 감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우리 설립 허가를 내준 주무관청이 우리 1차적으로 우리를 관리 감독하는 부처입니다. 국세청은 사실 세무에 대해서만 관리 감독을 하지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하지 않습니다. 정말 명확하게 이게 목적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목적 사업에 대해서 국세청이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이라는 게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주무관청이 승인해준 정관에 있는 목적 사업이라면은 세무서에서도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는 정관상 고유 목적, 이게 예규들인데 해외 출장을 가요. 출장을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목적 사업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 출장을 갔는지를 따지죠. 그래서 정관상 고유 목적 수혜가 관련된 출장이라면은 목적 사업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장학금, 지원금 꼭 이런 비용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이사회 회의 경비. 이사회도 정관상 목적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이사들이 모이죠. 그래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의도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에 의해서 수행되는 비용이라면 직접 공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저는 사실 이 예규는 모르겠는데, 부동산을 출연받아가지고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의료소설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된 것을 보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이제 우리 정관에 명시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따져가지고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쓴지 이걸 사용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관상 종교 목적을 하지 않은 데들이 교회에 지원한 것은 목적 사업 지출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정관에 없는 사업에 지출하지 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문제 2번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1번을 볼게요. 그러면 1번은 아까 이사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원칙은 거죠. 이사장님, 저희의 정관상 목적 사업은 난민 구호인데 문화예술 사업이 저희 정관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관에 없는 사업을 할 경우 상속세금이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또한 주무관청에서 정관 내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을 수가 있고, 따라서 정관 개정이 필요합니다가 정답이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정관은 항상 정관에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